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교육중 1학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세대 간 대화 소통에 대해서 앞 시간에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배울 내용은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것은 내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데요. 이처럼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나라, 그리고 천하 이 세계 전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이다 라는 이야기에 선생님이 예전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뜻의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이 편하고 우리 가정이 안락하고 또 행복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은 우리 각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 에너지를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밖에 나가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와만사성,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서 수행해야 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와만사성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 구성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딸로서 그리고 뭐 형제로서 내 오빠의 어떤 형제로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녀로서 또 뭐 동생으로서 언니로서 이러한 어떤 그 가족 관계 안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과 책임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그 가족 구성원이 다 행복해지고 그래서 가와만사성이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과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걸 해야 돼. 너는 이 집의 딸이니까 이걸 해야 돼. 너는 이 집의 뭐 아들이니까 이걸 해야 돼. 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에 의해서 강요받고, 뭔가 어떤 받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연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가와만사성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이제 B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B가 우리 그러면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까? 밥 한 끼 먹을까? 라고 했어요. 근데 A가 내가 널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너랑 밥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B는 바쁜가 보다 라고 한두 번은 생각하겠지만 계속 나 너 좋아해. 너 진짜 너 멋있다.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같이 있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B가
A에게 이 친구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날 진짜로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왠지 피하는 기분이 들고, 얘는 말만 그렇게 하지 정작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의 진심을 좀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가와만사성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토대로 만들어진 관계고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매우 소중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족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서로 하고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런다면 사실 이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서운한 점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뭐 대단한 거를 함께하고 뭐 대단한 뭔가를 해서 같이 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에서 또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추억을 쌓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말 부자,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돈이 많은 사람이 떠오르죠, 보통. 근데 돈이 많은 것도 부자지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부자는 그런 추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한참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좀, 선생님 저희 아직 14살이죠? 14살밖에 안 됐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죠. 그쵸?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높은 권력, 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쵸? 그거를 가져갈 수도 없어요. 뭐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 돈을 죽은 후에는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 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것들을 떠올리면 진짜 뿌듯한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기 전에 내가 후회하면서 그때 이럴 걸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떤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때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뿌듯하다라고 하면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좀 추억을,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추억이고 기억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 좀 가족 여행이나 또 제가 선생님이 사랑하는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어딜 가고 어디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편인데 이처럼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많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게 여러분들의 가족인데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런 추억, 정말 앞으로도 계속 몇십 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될 그런 기억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억이 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행사 계획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코로나 시기라서 이렇게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뭐 집에서라도 좋으니까
뭐 집에서 뭐 간단한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뭐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것도 좋으니까 가족과 함께하면 좋을 만한 추억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이 대부분 부모님이 많이 계획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같이 우리 가족끼리 하면은 정말 추억이 되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와완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쵸?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선생님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충분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여태까지 함께 살았고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눈빛만 봐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가족이면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뭐 나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엄마나 아빠나 또 내 형제들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적 있나요? 선생님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항상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써?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선생님 가족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가 말을 해야 알지? 라는 식으로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내가 다 알아주길 바라는 거, 나의 어떤 마음이나 내 의도를 다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거는 사실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 뒤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뭐 그것이 거절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좀 타협해서 또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거면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가족 간에는 정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냥 우린 가족이니까 굳이 그런 거 말 안 해도 다 안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쉽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람직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가정이라는 거는 물론 1인 가정? 1인 가정이라고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내 가족도 어떻게 보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아예 뭐 남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가족도.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렇게 내가 정말 노력하고자 하지 않고, 내가 진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겠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사실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집에 와서 쓰레기통을 여러분들이 비우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머리 감고, 여러분들 머리 빠지잖아요. 머리 감으면? 그 머리카락들을 여러분들이 건져가지고 버리시나요, 매번?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통에 맨날 비워져 있어서 그냥 나 쓰레기 거기다 버렸고 그리고 머리카락 그냥 없던데요? 나 맨날 머리 감고 나서 그냥 나왔는데 다음에 화장실 가면 머리카락 없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선생님도 사실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집이 그렇게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항상 냉장고 열면은 그냥 뭐 음료수 있고, 물 있고, 뭐 과일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냉장고에는 그게 다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채워 넣으셔야지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그냥 원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혼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혼자
자취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생활이 돼요. 여러분들이 뭘 먹어야겠다. 뭘 좀 심지어 먹는 것도 아니고 뭘 마셔야겠다 싶어서 냉장고를 열면 여러분들이 음료수든 뭐 물이든 사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누군가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못했었어요. 예전에 학생 때 그러지 못했어서 원래 그렇게 가정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자취를 하고 나서 진짜 너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이 이 집안 곳곳에 구석구석 정말 많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래도 다시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될 수 있으면 어, 좀 만약에 내가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직접 사다가 좀 넣어놓고, 혹은 뭐 머리카락 같은 걸 건지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취하고 나서야 이제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선생님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가정, 가와 만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죠? 그쵸.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고, 자, 우리 한번 이 엄마와의 갈등 중이라는 활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 안인의 마당. 이 배경인가 봐요. 자, 엄마. 쇼핑백을 들고선 엄마가 차은의 곁에 앉는다. 차은아, 집에 있었어? 안 나갔어? 차은, 꼼짝도 안 한다. 엄마가 뭐 사왔어? 맞춰봐. 엄마,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신발을 꺼내 차은 앞에 자랑하듯 내놓는다. 짜잔, 차은아, 이거 봐봐. 차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엄마, 너 달리기 잘한다며? 너 달리기 할 때 신으라고. 차은, 읽다 만화책을 챙겨 들고 일어선다. 달리기 할 때 그런 거 신는 거 아니거든? 엄마, 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차연, 엄마가 뽐내는 새 운동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신발을 챙겨 신는다. 안 예뻐? 되게 비싼 건데 새 운동화를 차연 앞에 내려놓으며 그럼 남자친구 만날 때 신어. 차연, 걔 남자친구 아니거든? 내가 남자친구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엄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차연을 바라본다. 차연,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바닥을 노려본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안 하진 않았어요. 말을 안 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혹시 너 이거 써라. 너 이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사왔다. 라고, 옷이라도 이렇게 사오셨을 때, 좀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고,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색깔이거나 그러면은, 엄마, 나 이거 안 좋아해. 나 이런 거 안 입어. 막 이러면서 좀 짜증을 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학생 때. 그래서 엄마가 뭐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선생님은 되게 뭐 엄마는 막 뭐 이런 걸 사와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가 솔직히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생각해도 어머니는 나름대로 이제 저를 생각해서 사오신 건데,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 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혹시 그래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어서 좀 바꿔도 될까요? 뭐 교환을 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내 이야기를 표현해야지, 이런 식으로 차은이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재하게 되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의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물건을 사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대 간 대화 소통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세대 간 대화의 소통에서 배운 것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 간 대화와 소통의 방법이 뭐가 있었죠? 바로 경청과 공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배려해주는 것, 그리고 솔직한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쵸.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또 가족과의 추억을 많이 만드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네, 오늘 세대 간 대화 소통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세대 간에, 특히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가족 간의 추억, 그리고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온라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